무소유를 실천한 법정 스님의 자취가 남아있는 프랑스 파리 길상사 건축물을 주제로 한 설치 미술 작품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세상을 뒤엎은 멈춤이 갖는 의미와 나와 남,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오는 20일로 연기되는 등 각 학년별 등교 수업이 일주일씩 늦춰졌습니다. 불교경전의 한글화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동국역경원의 신임 원장 해거 스님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말 경전 대중화와 불교 고전 현대화, 전문인재 양성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강원도 정선 태백산 정암사 수마노탑이 다음 달 중순 국보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정선 정암사는 수마노탑을 정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순례지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의지를 되새기는 사진전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 스님의 자취가 남아있는 프랑스 파리 길상사 건축물을 주제로 한 설치 미술 작품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세상을 뒤엎은 멈춤이 갖는 의미와 나와 남,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올해로 열반 10주기를 맞은 무소유의 수행자 법정 스님이 프랑스 한인과 현지인들을 위해 지난 1993년 개원한 파리 길상사, 프랑스 파리에 자리한 유일한 한국 사찰 길상사 경내에는 법정 스님이 생전에 파리에 오면 머물렀던 작고 소박한 공간 소리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리 길상사는 법정 스님의 자취가 남아있는 소리먼에 대한 정비와 개축불사에 나섰고, 소리먼은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배어있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 공간이자 명상 수행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사실은 법정 스님이 법당은 있지만은 그렇게 법문도 하시고 그분한테 유학생들한테 뭔가를 전하고 싶은 때 기거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 주축으로 해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아닌 학생들과 비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공간이에요. 소리먼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흰색의 텅 빈 공간에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꾸며졌고, 미술품을 관리하는 갤러리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로 파리 길상사도 포교와 신행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리먼 복원불사도 회향을 눈앞에 두고 멈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 길상사 소리먼 복원을 위한 내부 디자인과 설계 작업에 참여한 한국 미술가가 소리먼을 주제로 한 설치 미술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불자 미술가인 김진아 작가는 지난해 소리먼 공사 현장을 돌아보면서 현장에서 느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의미 등을 예술 작품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인식의 창이 어떠한 인식의 틀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프레임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그러면서 점점 더 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전시장 곳곳의 다양한 작품들은 불교와 선의 세계를 바탕으로 법정 스님의 생전 가르침처럼 채우기보다는 다 비워냄으로써 오히려 충만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이란 어떤 개념이나 장황한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진실이 뭔지, 아니면 일체의 허위 없는 그냥 삶의 진실을 직관적으로 바로 전하는 것.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존재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 요즘, 파리 길상사를 창건한 법정 스님이 전하는 멈춤과 비움의 가르침,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오는 20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내일로 예정됐던 고3생들의 등교 수업 개시일을 20일로 늦추는 등 단계적으로 등교일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에는 고3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며 27일에는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다음 달 3일에는 고1,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하고 마지막으로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은 다음 달 8일에 등교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전수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경기도도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립대학인 동국대 최초의 부설기관으로 불교 경전의 한글화와 번역 사업에 앞장서는 곳, 바로 동국역경원인데요. 우리 시대 학승으로 평생을 경전 번역과 대중화에 매진해온 동국역경원장 해거 스님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말 경전 대중화와 전문 인재 양성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이 시대의 선승으로 지난달 동국대의 제6대 역경원장에 취임한 해거 스님. 출가 이후 평생을 경전의 우리말 번역과 강의에만 쉼없이 매진해온 스님이 역경원장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업무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거 스님은 동국대 최초의 부설기관이자 경전 한글화 데이터베이스화에 주력해온 역경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역경원은 정당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여겨지는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 기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종단의 선생님들의 제안도 꼭 받았으면 좋겠다. 해거 스님은 역경원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고전 번역 사업 활성화를 꼽으면서 이를 위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한문을 읽고 쓰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전을 번안하는 데까지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스님의 행자 시절 울력 대신 화엄경 강의를 듣도록 하면서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은사 스님인 탄어 스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스님은 고전 연구의 필요성과 정리 작업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며 동국대가 이를 위한 시스템을 완벽히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나간 고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명확하게 알고 이걸 정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동대 안에 완벽히 갖춰주기를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 있습니다. 동국역경원은 1964년 개원 이후 고려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한글대장경을 완간했고 한국불교전서 편찬 작업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고려대장경 이미지와 원문, 우리말 번역문을 함께 볼 수 있는 온라인 통합대장경 서비스 제공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6만 경 중에서 한 9만 경 정도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만 경 경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작업은 한 향후 5년 정도면은 지금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불교전서 번역 사업이라든가 그 통합대장경 매칭 작업은 현재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라는 경전 번역과 대중화의 일생을 매진한 해거 스님 취임을 계기로 독립대학 동국대가 불교 학술 발전을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강원도 정선의 정멸보궁, 태백산 정암사 수만호탑을 국보로 지정 예고하면서 다음 달 중순 국보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특히 불교계 오랜 염원이었던 수만호탑 국보 승격은 불자들은 물론 정선군 주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정암사 주지 천홍스님은 수만호탑이 정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순례지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대 정멸보궁 가운데 한 곳인 태백산 정암사는 645년 신라 자장률사가 중국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창건했습니다. 정암사는 특히 자장률사가 수만호탑의 사리를 모시고 문수보살 칭견을 서원하며 정진한 도량이자
열반에 든 곳으로 한국 불교 역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사찰입니다. 자존사께서 중국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사리탑을 세우고 난 이후에 여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여기서 입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년을 보내셨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상당하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여기서 율종으로 후학들을 제접한 어떤 그런 사찰이기 때문에 다른 보궁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이 국보로 지정 예고한 수만호탑은 높이 9m로 물길을 따라 가져온 보석 가운데 하나인 만호석으로 쌓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수만호탑은 쌓은 재질을 이름으로 붙이고 석가탑이나 다보탑처럼 유래와 설화가 있으며 벽돌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 쌓은 모전 석탑으로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유일한 탑입니다.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은 무엇보다 최승준 정선 군수와 정선 지역 주민, 기관, 단체 등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전부터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의 정신적 지주로 이렇게 이제 정암사가 수만호탑이 정신적 지주로 이렇게 내려왔을 텐데 국의 읍면 모든 분들이 내일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이제 지역에서는 천주교, 기독교 종교인들까지도 같이 내일같이 기뻐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천웅스님과 정암사 사부대중은 수만호탑 국보 승격을 계기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성지로서 모든 불자들의 신행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는 한편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과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만당스님, 진명스님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으로 각각 위촉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서울 중구 한 곡의 집에서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27명의 무형문화재위원과 37명의 전문위원들에게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존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원명스님은 전통예능, 만당스님은 전통지식, 진명스님은 전통기술 분과에서 각각 활동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인 김정희 원광대 교수와 안귀숙 전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전통기술 분야 위원으로 허용호 고려대 교수는 전통예능 분야 전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의지를 되새기는 사진전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남북공조로 돌아온 북관 대첩비부터 환수의 난항을 겪고 있는 백제 미소불까지 다양한 문화재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국보급 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한 21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땅에서 출토됐지만 일본인 소장자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환수가 요원해진 백제 금동관은 보살 입상. 반환 논쟁에 휘말려 10년 가까이 제자리에 봉안되지 못하고 있는 부석사 금동관은 보살 좌상. 전랑과 외침 등 굴곡진 역사 속에서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이 국회의원회관 로비 한편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정은혜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돌아와야 할 문화유산 사진전. 해외로 흩어진 우리 정체성의 조각들. 국외 문화유산 19만 3,136점 중 국보급 주요 유산과 일부 환수에 성공한 문화재들을 모았습니다. 임기 끝자락에서라도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환수와 회복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특히 전시회에서 눈에 띄는 건 사진과 함께 적시된 해외 반출 문화재 각각의 기구한 사연들. 고려 사리함은 국제법상 사리 매매가 금지됐음에도 버젓이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매입됐고 일제 강탈 문화재로 구성된 오구라 컬렉션도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사진전에 함께한 의원들은 21대 국회 문화재 환수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땅히 돌아오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단순한 문화유산의 환수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할 것만이 아니고 그러한 민족의 얼을 찾는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해방 이후 일부 개정만 이뤄진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국제문화재 규약에 맞도록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헌법 정신에 맞는 우리 문화유산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뿐만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국외로부터 그리고 국내에 현재 있는 문화유산들을 환지 본처의 정신에 따라서 제 고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돌려가야 할 것인가를 그러한 입법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재 보호법 개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 근본 취지는 문화재의 개념을 새로 정립을 하고 또 국제적 연대 또 북한과의 교류 협력도 필요한 듯 싶습니다. 문화재 환수는 우리의 얼과 정신을 되찾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21대 국회 관심과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경북 안동 불교사업연합회가 웅부공원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을 널리 알리는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예년과 달리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 안동 지역 회원 사찰 스님과 신행 단체장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렸습니다. 간략하게 오늘은 점등식을 하면서 이 안동시 전역을 자비의 등으로, 희망의 등으로 불을 밝혀서 우리 안동이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고 더 이상의 확진자가 없이 평화와 안정이 되찾기를 발언을 합니다. 안동불교계는 웅부공원과 송현 오거리, 법흥교 입구 등 세 곳의 봉축탑에 불을 밝힌 데 이어 오는 23일 저녁 7시 웅부공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 연합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을 맞아 불교방송 발전에 기여한 스님과 불자들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행복이란 바이러스를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이 시대 힐링 멘토, 서울 현성정사 주지 마가 스님을 만나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정각에 맞춰 라디오 생방송의 시작을 담당 PD가 수신호로 알립니다. 욕심과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초처럼 다시 자라나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괜찮아 마가입니다. BBS 불교방송 메인 스튜디오를 꿰찬 행복전법사 마가 스님. 라디오 청취자들과 만나는 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절에 못 가고 부처님께 가고 싶은데 집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는 다가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방송 정말 소중한 보석 같은 방송이죠. 스님은 처음 라디오 진행을 맡았을 때와 달리 지금은 전문 DJ 못지않은 진행 솜씨를 자랑합니다. 청취자들의 문자와 사연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세상과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3729님 불교방송 사랑합니다. 매일 듣고 있습니다. 건강해져서 운동하고 오늘은 출근합니다. 불교방송 덕분입니다. 와, 그래요. 50분간의 생방송을 마친 마가 스님. 한시름 놓기가 무섭게 제작진들과의 회의가 스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불법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다 보면 하루 24시간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유튜브 방송에다 이곳저곳에서 요청하는 인터뷰 등으로 체력이 바닥날 만도 하지만 방송에 대한 스님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우리 BBS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녹음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녹음실이 부족해서 지금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공덕주 빨리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게끔 꼭 협조 바랍니다. BBS 불교방송에서 지난 10년간 향기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온 미디어 포교사 마가스님. 그래도 방송 마이크보단 목탁이, 원고보단 걸망이 더 익숙하다며 진솔한 수행자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방송의 필요성, 불교방송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감로비를 내려서 행복으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힐링 멘토이자 친구 같은 수행자 마가 스님은 수많은 청취자들과 만나 소통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도 즐겁게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쉼없는 정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조선시대 주민들이 전염병 공포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 전시에 나섰습니다. 테마전 조선 역병에 맞서다는 다음 달 21일까지 상설 전시실 1층 중근세관 조선 2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시는 독립운동가 위창 오세창이 수집한 서첩 근묵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 오세창은 3.1운동의 민족대표 33민 중 한 명으로 계몽운동가이자 문예 애호가로 식민지 시기 문화재를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코로나19의 국제적인 확산으로 광주 비엔날레가 연기됐습니다. 올해 9월 열릴 예정이었던 제13회 광주 비엔날레는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천년고찰 정암사의 보물제 410호, 정암사 수만오탑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다음 달에 국보로 승격됩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의 고장 정선이 수만오탑의 국보 승격으로 유무형의 문화재를 두루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불교문화유산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일이 잇따르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5월 10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